뭐 윤석열하고 싸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토론회가 있었어. 유승민이 자꾸 누구누구 아냐고 물어봐요. 윤석열 다 모른다고 했는데 나중에 뭐 수행했던 것도 드러났고 뭐 그랬는데 문제는 그 행사가 그러니까 그 토론회가 끝나고 진짜로 윤석열은 위아래가 없더만. 유승민 자체가 정치도 한참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라면서 삿대질하다가 뭐 일부 보도에서는 가슴팍을 찔렀다까지 나왔잖아요. 야 윤석열 내가 봤을 때 지금 유승민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태. 유승민 입장에 이거 용서 못할 겁니다. 이 왕자를 쓴 게 본인이 지금 왕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지 않고서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토론회 끝나고 뒤끝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걸로 유승민 후보에게 가가지고 아까 손으로 찔렀다는데 이렇게 밀친 것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억울해서 진짜 입장문까지 나왔던데 저는 이거 지금 조폭 이상의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선거에서 저희가 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윤석열 이런 워딩들을 보면은 본인이 처음에 이제 검사가 됐을 당시에서 생각이나 행동이 한 발짝도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그 한 30년 전 마인드를 가지고 국민들을 바라보고 자기 입장을 정리하니까 그냥 자기는 그 30년 전에 힘 있는 검사야. 그냥 선배가 보고 필요 없이 가서 지르고 이런 500년 모습들이 전 사고라니까. 맞아요. 왕. 지금 느낌으로는 진짜 500년 사고가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윤석열이 정말 화가 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김건희를 욕을 하든 자기 부모를 욕하든 자기를 뭘 하든 다 그냥 넘어가는데 감히 정법 스님을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제대로 방송이나 보고 얘기하라 할 정도로 자기가 거의 신처럼, 왜냐면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모시는 신앙.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욕해 상관없지만 내가 모시는 그런 신앙을 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다라는 아니 것을 잘못된 분석이에요.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김건희나 장모를 건드렸던 것들이 누적된 결과물이라고 보는 게 맞지. 장모하고 자기 부인 건드리는 게 최악인데 그때는 표시를 못 냈다가 정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정법이 더 위대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처음에는 모른다 그랬었잖아요. 나중에 윤석열이 이렇게 손가락을 하면서 정법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법에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가슴이 닿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짓을 하면서 한참 선배 지금 막 입당한 놈이 그래도 그 당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사실상 이제 막 대한 거잖아요. 이게 민주당에서 이루어질 일이면은 정말 대서특필감이잖아요. 정신감정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님 대장동은 내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봐. 아니 근데 진짜 이번에 국진 토론은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 이번 토론은 진짜 안상수 나와가지고 헛지랄을 하고 있고, 진짜 그 스피드 퀴즈 하듯이 누가 아냐 하는데 모른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문제를 좀 너무 어렵게 냈어요. 그냥 쉽게 내지. 예를 들어서 니 똥꼬 관리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누구냐 노병환 관상가도 너 그 눈 문신하라고 한 사람 그러면은 너 대통령 된다고 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빨리 맞췄을 텐데 어렵게 문제를 내다 보니까 저는 6차 이번에 토론에서 좀 기대를 했어요. 막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왕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할머니가 써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매스컴에 많이 떴으니까 할머니들도 좀 기대를 하셔가지고 오늘은 더 제대로 된 걸 한번 써줄게 라고 해서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 주위 사람들 말 들었는지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튼 정말 그 소위 당나라 집안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자기 당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물론 그런 서열 같은 거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자기가 이제 기분 나빠졌다 이거잖아요.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 서른 씨, 내가 그 얘기를 똑같이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당하게 당한다고 하거나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 품위를 지키면서 속에다가 그걸 쌓아두면서 뭔가 다른 행위로 바뀌어져야지 화가 나가지고 끝나자마자 나와가지고 서로 막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막 그걸 항의하고 자기 정말 대선배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정치판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항의는 보통 이제 캠프 사람들끼리 시켜서 하지 않나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면상이 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논란이라는 게 좀 너무 웃긴 게 그거지. 막 침 맞는 이야기
점치는 이야기. 우리 보고 있으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그게 그 효과인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면 코끼리가 보이는 것처럼 그 질문을 누가 해주지 하고만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거는 거의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그것만 고치잖아요. 나도 그거 처음부터 거의 다 봤거든요. 근데 그 유승민이 윤석열한테 누구누구 아시냐고 물어보는 그 역술인 퀴즈대에 그거 보면서 그것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사실상 떨어지고 있어요. 그 항문침에 대해서 그 항문침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한의학계에는 항문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까지 누군가가 팩트 체크를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아, 그건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네. 약간 그 항문침 자체가 의학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미신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음. 그걸 치료하면 뇌가 맑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좀 뭔가 그 비과학적인 영역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 비스무리한가 보구나. 끊임없이 주술적인 것에 의존을 하는군요. 이제 이 항문침 얘기하는 거 보면서 뭐 지방의회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한 30년 전에 시골에서 군의원 선거 나왔을 때 서로 뭐 막 어디 룸사롱 다방 내지랑 바람났네 막 거의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가지고 이게 지금 잘못하면은 좀 또 지나치게 정치를 희화해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서 그냥 또 벽안시하거나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올까봐 아쉬운데 하여튼 좀 이렇게 우리 상대당이지만 그 당의 어떤 당내 경선이 이런 식으로 좀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토론을 보면 전판 낭비라 생각하고 있고 또 국민의 세금 낭비라 생각하고 있고 저 시청각을 방해하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걸 볼 수도 있는데 굳이 또 다른 프로를 고정 프로를 없애고 그 토론을 내보내는 것 자체도 시청각을 방해하는 건데 누구를 위한 토론회인 것인지 국민의힘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KBS 깊은 뜻을 모르시는구만. 그것은 사실상 뭐 보도 영역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미 편성은 예능국에서 한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 우리가 이런 역대 토론 이런 토론을 몰랐어요. 봤어? 개콘이 사라진 이유가 역사적으로 안 까먹는 토론이 있다니까요. 문재인 박근혜 토론할 때 문재인 해보지. 후보가 박근혜한테 물어요. 그 공약 어떻게 실행하실 건지 물어요. 박근혜가 답합니다. 대통령 되겠어 하겠습니다라고 똑같은 짓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 지금 윤석열이. 근데 지금 그런 토론이 사실 상대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죠. 왕자 쓰고 나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왕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윤석열 이미지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이 왕자 자체가 전문가들 다 표가 한 지지율이 한 3% 5% 내려가는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 약점 계속 공략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 다 알려지다시피 미신 쪽에 뭔가 심지어 조국 장관 내 압수수색할 때 날짜도 미신 잡았다는 썰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최강원 저기 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긴 한데 실제로 그랬다는 썰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하도 이게 연결하다 보니까 그 이준석 당대표 없을 때 입당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네. 윤석 그 날 전격적으로 잡아서, 갑자기 날 그것도 잡아서 제가 볼 때 했겠다. 길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이미 지방에 가 있는 네. 걸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날 만나서 협상했던 날짜가 길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거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그렇죠. 그때 뭐 들더라고요. 원내대표도 없었고 당대표도 네. 없었고 아무도 없을 때. 이거 어떻게 나라를 맡깁니까?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진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게 왕자라는 거를 쓰고 뭐 할머니가 써줬건 누가 써줬건 쓰고 TV에 나와서 이거를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내 표가 얼마만큼 떨어지고 얼마만큼 본인에 대한 이미지의 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가늠조차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거죠. 만약에 진짜로 뭐 우스갯소리지만 대통령이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해야 돼? 언제 만나야 돼? 북한 대통령 아니 저기 언제 만나야 돼? 김정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그 할머니한테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정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런 거 생각하면 네. 참 아찔합니다. 아무튼 정말 우리는 역대급 코미디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논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왜 그거 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선배한테 손가락질하고 막 가슴팍에 닿고 이런 게 사실 어디까지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약점이 노출된 거라서 그것을 토론회마다 퀴즈대회 형식으로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짜증 엄청나게 나는 상황일 텐데 그러면 일종의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4위까지 이렇게 지금 컷오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야기 잠깐만 하고 이 이야기 마칠게요. 4위는 누구겠습니까? 저는 황교안. 저도 황교안. 저는 원희룡이요. 뿌나님 표정이 너무. 뿌나님은요? 다 공감이 안 돼서. 최재형?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황교안일 것 같아요. 황교안이 유력하죠. 왜냐면 이미 극우파들이라고 해야 고정표가 되는 있는 거죠. 고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완전히 우리 쪽에 뭐 좌쪽에 그러니까 원래 지지층 황교안이 길거리 당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아스팔트 위에서 고락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지지를 해주실 것 같고 이번에 그 윤석열의 이 왕자를 보면서 그 극우 기득교 분들이 또 대동단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나와서 잠깐만 짧게 언급만 하고 가면 그 토론에서 원희룡이 신박한 논리를 하나 이야기해요. 형수 욕설에 관련해 갖고 얘가 진짜로 무식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형님이 이재명의 그런 비리를 알고 너 하지 마라고 하는 과정에서 욕설이 나왔다. 와, 비리를 알고. 원희룡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재선 씨가 성남에 있는 백화점 1층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다 일상적으로 알려진 건데 그건 동영상도 있어요. 우리가 방송으로 한번 틀어드린 적도 있어요. 내 동생이 누군 줄 알아? 성남시장이야. 그거 하고 다니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뭐 대장동 관련해서 비리가 막 이재명이 해먹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과정에서 형수가 욕설을 했다고? 그거를 대선주자로 나온 놈이 버젓이 토론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주자들이 거기에 맞장구를 쳐. 와, 맞다고. 이런 모자란 것들이 토론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나라가 잘 될 일이 있습니까? 팩트도 모르는 게. 이재명 지사가 형수한테 욕설한 건 법원 판결문에 또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욕설이 됐다. 그래서 이 욕설은 틀면 안 된다. 틀면 다 벌금 먹이게 돼 있는. 그 구조인데 무슨 유튜브가 뭐 어떻게 막 자발적으로 이재명 편 들어갖고 욕설을 삭제한다 이게 아니라 법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써먹었기 때문에 이 욕설은 틀면 안 된다고. 숨길 게 많아서가 아니라. 근데 이거 하나도 팩트도 몰라. 제주도 도지사 지냈던 놈이 자기도 행정해봐서 아는데 그게 비리 구조여서 이재선이 이재명의 비리를 막으려고 하다가 이재명한테 욕먹은 거다. 이게 논리냐 뭐냐 도대체. 확증 편향이죠. 믿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그곳을 또 주입시키고 거기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 맞장구를 치고요. 자 어쨌건 저쪽에 또 황교안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아닐 수도 있어요. 원희룡일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지. 민심을 어떻게 맞아요. 우리가 다 알아. 근데 그- 황교안이 올라가고 그래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황교안 또는 원희룡 뭐 이런 정도 올라가서 하는 토론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쟤네들 토론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11월 달까지 엄청 남아 있는데 어떤 재밌는 장면이 나올지 솔직히 민주당 토론은 기대도 안 돼요 이제. 저는 이제 또 원희룡 편을 들었던 이유는 어떻든 간에 제주지사까지 마치고 나오셨는데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사실 선거를 하다 보면 가족들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저기 뭐 가족들이 조용히 빠져 있어야 된다. 참모들이 도울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실제로 당선된 사람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 성남시장 입장에서 자기 형이 그러고 다니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